새벽거리를 걷는 발끝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작은 물방울 소리, 그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오늘 꺼내려 합니다. 길모퉁이 포장마차 불빛 아래에서 홀로 국물을 떠먹던 한 남성이 있었지요. 그 남성은 늘 낮에는 공장 기계 소리와 씨름하고 밤에는 숫자와 씨름했습니다. 설비가 멈추면 손부터 집어넣어 기름에 젖은 쇠 조각을 살피고 월급날은 내야 할 대출 이자를 계산하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그가 어느 날 작은 편의점 테이블 앞에서 웃고 있더군요. 이유가 궁금했지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문득문득 여백이 커 보이더군. 그래서 용기 한번 내봤어. 그 한마디가 새벽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마음 한구석에서 말없이 매달리던 갈증, 바로 연애였으니까요. 하지만요, 여러분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요즘 밤이 깊어질수록 자꾸 휴대전화 화면이 환해지지 않으시나요? 메시지 알림은 안 오는데 자꾸만 손끝이 채팅 앱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럴 때면 어딘가에서 놓치고 있다는 묘한 초조함이 스며듭니다. 누군가는 이미 누군가와 둘만의 미소를 나누고 있을 텐데 나는 왜 여전히 말머리를 못 찾을까? 혹시 내게만 결함이 있는 건 아닐까? 그 두근거림과 두려움 사이를 헤매는 분들을 위해 오늘 이야기는 아주 사소한 질문 하나로 출발합니다. 진짜 남성다움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대단한 가방끈, 대단한 외모, 대단한 직책, 그런 간판들이 아닌 정말 피가 끓고 땀이 배어있는 그 무언가. 저는 그 답을 새벽 편의점에서 웃던 그 남성에게서 보았습니다. 그는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손에 박인 기름때를 숨기기 위해 주머니를 쥐고 있었고 아침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래도 웃더군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내 인생의 주연은 결국 나다. 누군가가 대신 챙겨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끌어안고 나를 달래고 나를 부추겨서 한 발 더 내딛는 것이 바로 남성다움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 대부분은 그 남성다움을 이미 타고났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그것을 억누릅니다. 남자는 돈이 많아야 해. 남자는 말을 아껴야 해. 남자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규격품처럼 맞춰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이 기준들 정말로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소개받은 자리에서 상대의 표정이 딱 굳어버려서 괜히 주눅이 들었거나 연락이 끊긴 뒤 밤새 내가 뭘 잘못했을까 분석 모드에 빠져 새벽해가 뜨도록 머릿속만 복잡했던 기억. 그때의 공허함은 가슴 한가운데에 꾹 눌린 주름처럼 남아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문제를 명확히 짚어봅시다. 기존 연애 조언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감이 중요하다. 주도권을 잡아라. 비싼 식당에서 무조건 계산해라. 이런 방식은 순간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지갑이 얇거나 마음이 무거운 날은 그대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원래 모습이 흐려진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드릴 해답은 간단합니다. 자기 몸에 밴 삶의 리듬을 통째로 연애에 연결하라.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하시죠? 여기까지만 짚어두겠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을 전부 밝히면 금세 다른 누군가가 껍데기만 벗겨가 버리니까요. 중요한 건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일상의 흐름, 즉 일어나서 숨쉬고, 일하고, 쉬고, 고민하고, 또 우는 그 순환의 연애를 녹여내면 더는 억지로 캐릭터를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 모습 그대로 나서도 될까요? 상대가 날 재미없어 하면 어떡하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매력은 화려한 배경음악보다 생활소음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히려 남들 앞에서 꾸며낸 활짝 웃음보다 늦은 밤 동네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 들고 털어놓는 솔직한 실수담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솔직한 모습, 불완전한 지점, 거기서 나오는 인간미가 관계의 토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피를 못 잡겠다 하시는 분, 나도 그런 새벽 웃음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에게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꺼내야 상대의 눈빛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치명적 실수들을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실수를 막는 열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담백하게, 대신 즉시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쉬어라. 왜 그래야 하는지 그 배경 논리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심장이 두근거리시는 분 있나요?
그렇다면 아주 정상입니다. 두근거림은 이제 시작해도 괜찮다는 신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변화, 퇴근길 골목에서 눈길을 주고받는 짧은 순간만으로도 삶은 상상 이상으로 뒤집힙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앞두고 마음 깊은 곳에서 꾸준히 되뇌어주세요. 내가 나를 지켜낼 수 있을 때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다. 그 품이야말로 연애의 시작점이자 끝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한 발 뗄 준비가 되셨다면 눈앞에 펼쳐질 새로운 시나리오를 기대하세요. 방 공기가 살짝 달콤해지는 시각, 조명 하나 없는 좁은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상상해봅시다. 그 발소리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이야기에서 한 남성이 스스로 일으켜 세운 미소의 비밀을 쫓아갔습니다. 오늘은 그 웃음 뒤에 숨은 두근거림의 정체, 그리고 현실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잡이를 풀어내려 합니다. 먼저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퇴근길 지하철 안 맞은편 창문에 비친 자신의 표정을 바라보다가 누구라도 붙잡고 싶은 충동이 스치듯 지나간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손가락은 바지 주머니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두근거림이 들켰다간 어쩐지 창피할 것만 같아서였지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모두가 놓치기 쉬운 골든타임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이때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주춤합니다. 첫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전지대. 둘째, 무턱대고 돌진했다가 대화 투입에서 표류하는 위험지대. 여기서 불안을 조금만 더 자극해드릴까요? 지하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순간마다 수도 없이 많은 인연이 지나갑니다. 내일도 모레도 같은 풍경은 반복되지만 한 번 스쳐간 시선이 다시 돌아올 확률은 빗방울이 같은 자리에 두 번 떨어질 확률만큼 희박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뛰는 건 당신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강력한 알람입니다. 공감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요? 나는 평범해서 특별할 게 없어. 대화 소재가 부족해 상대를 지루하게 만들 거야. 결국 잘 나가는 남자들에게 다 쏠리겠지. 이런 불안을 애써 덮어두면 잠시 편할 수는 있어도 언젠가는 더 크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누구나 두렵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겪는 실수는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사실을. 자, 이제 문제를 드러내봅시다. 기존 방식은 언제나 준비된 대본을 강요합니다. 첫 마디에서 상대의 귀를 사로잡으려면 웃음 코드가 들어간 멘트. 그 다음엔 직업과 취미를 효율적으로 노출하는 구조화된 질문. 마지막엔 계산대 앞에서 자연스럽게 리드. 이런 식의 단계별 매뉴얼. 그런데 기억해두세요. 매뉴얼은 편리하지만 동시에 허점을 남깁니다. 상대는 인간 레이더로 눈앞 사람의 유연함과 본색을 순식간에 포착합니다. 일단 암기된 냄새가 풍기면 호기심은 이내 증발하지요. 그러면 어떤 돌파구가 필요할까요? 솔루션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리듬 자체를 대화의 골격으로 삼아라. 다시 말해 임의적인 대본이 아니라 여러분 하루의 동성과 땀의 향, 그리고 웃음의 빈도를 그대로 끌어와 상대를 초대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 전략이 유효하냐고 물으신다면 답은 명료합니다. 모든 관계는 결국 생활 밀착형 스토리에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출근길에 흘린 커피 한 방울 정오에 잠깐 털어놓은 동료의 농담, 퇴근 후 5걸음 더 걸어가 만난 고양이의 눈빛, 이런 디테일이 쌓여야 관계는 숨을 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저녁 한 남성이 약속 장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꺼내야 할 텐데 준비가 안 됐어. 그런데 창 밖으로 노을빛이 강렬하게 퍼지면서 교회 첨탑 그림자가 버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더랍니다. 순간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두 줄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버스 안이 온통 주황색이야. 오늘은 노을이 딱 치즈케이크 색깔이네. 그리고 바로 응답이 돌아왔지요. 그 케이크 같이 먹으러 갈래요? 여기서 핵심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솔직하게 나눴다는 점입니다. 즉흥적이지만 생활 깊숙이 뿌리내린 언어. 바로 이 지점에서 낯설미 친밀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규칙을 기억하세요. 상대의 호기심이 사라질 만큼 정보 과다를 피하라. 그러니 모든 걸 한꺼번에 보여주지 마세요. 자신이 가진 이야기를 초벌구이만 하고 살짝 남겨두는 겁니다. 대화의 불판이 충분히 달궈지면 그때 가서 다음 조각을 올리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왜 그 이야기를 꺼냈느냐는 동기부여입니다. 이유가 분명하면 상대는 어떻게든 귀를 기울입니다.
실전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오류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긴장감을 웃음으로 덮으려 무리수를 두는 경우. 둘째, 침묵이 길어질 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맥을 끊는 경우. 셋째, 상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박하거나 나도 알아 식으로 맞장구만 치는 경우. 이 세 가지는 관계의 온도를 단숨에 식힙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심장 박동수를 낮추듯 호흡을 길게 가져가라. 실제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사이에 우리의 뇌는 다음 문장을 단정적으로 떼어내지 않고 부드럽게 봉합할 시간을 얻습니다. 그 작은 템포 차이가 상대에게는 여유와 안정감으로 전달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무엇과 왜만 설명하고 어떻게든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무엇 일상 속 즉흥성을 연출할 수 있는 미니 장소 세 곳. 첫째, 편의점 앞 테이블. 둘째, 공원 산책로 끝 벤치. 셋째, 지하철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구간의 창가 자리. 왜 이 세 곳은 공통적으로 빛과 소리가 적당히 혼재돼 있어 긴장감을 분산시키며 주변 풍경이 수시로 변해 대화 소재를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무엇 대화 중 상대의 표정을 읽을 수 있는 세 가지 신호. 미세한 눈꼬리 떨림, 손끝의 회전, 어깨선의 기울어짐. 왜 감정은 얼굴보다 사지의 말초에서 먼저 드러나기에 이 신호를 포착하면 상대의 반응을 선제적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만 가르쳐드리면 재미없겠지요. 단번에 터득할 수 없는 이유는 이 기술이 실제 신체 리듬과 연결돼 있어 연습 없이 이식하면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그러니 당장은 눈치채기만 하세요. 관찰이 내성이 되면 자연히 몸이 다음 단계로 흘러갑니다. 이쯤에서 살짝 설렘의 온도를 높여볼까요? 어느 바람 부는 밤 붉은 벽돌 건물 모퉁이에서 당신이 기다리던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머리칼이 바람을 타고 눈앞으로 흘러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손끝을 살짝 올렸다가 멈춥니다.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여기서 대부분의 남성은 당황해서 손을 내리거나 혹은 과감하게 손을 뻗어 머리칼을 넘겨줍니다. 둘 다 실수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숨을 들이쉬고 눈빛으로 질문을 띄워라. 이 질문에는 괜찮을까라는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가 눈을 피하지 않는다면 그제야 손끝을 움직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공감이 흐르고 허락이 오고 갑니다.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안전한 방식이지요. 그럼에도 내가 실제로 하면 실수할 것 같다고 느낀다면 딱 한 가지 훈련만 해보세요. 거울 앞에서 미소 지었다가 진지하게 턱을 괴어보세요. 표정을 바꾸는데 필요한 시간차를 몸으로 체득하면 실전에서 침착함이 배가 됩니다. 연애는 감정의 레버를 조절하는 지적 작업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짜릿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싸구려 청바지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고작 3,000원짜리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청년에게도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회사 팀 프로젝트에서 만난 동료와 늦은 저녁까지 기획안을 다듬다가 자연스레 간단히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보통 여기서 괜히 초라해 보일까봐 라면 대신 더 근사한 메뉴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는 편의점 라면을 그대로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새벽 일터에서 라면으로 몸을 달래는 자신의 리듬을 숨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상대는 오히려 이 남자 자신만의 삶을 숨기지 않네라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소탈한 국물에 담긴 생활력이 낯설물 녹였습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 한 가지입니다. 가장 당신다운 순간은 가장 솔직한 독특함을 품고 있어 상대에게 잊히지 않는 잔상을 남깁니다. 하지만 돌발 상황도 있습니다. 상대가 갑자기 이상형이 뭐예요? 라며 클리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형화된 답변 착한 사람 유머 감각 있는 사람 따위로 돌리면 매력이 급격히 하락합니다. 여기서 최선은 반사 질문입니다. 나는 아직 정의를 못 내렸는데 당신은 어떤 순간에 설레나요?처럼 화살표를 살짝 돌려 상대 이야기 흐름을 끌어오세요. 이렇게 하면 대화의 그물망이 촘촘해지고 자연스럽게 상대가 스스로를 더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 전환점 즉 서로가 단순한 인맥을 넘어 우리라는 공동체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버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측 불가의 작은 행동입니다. 오늘 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 대부분 우산을 찾습니다. 이때 당신은 우산보다 한 발 앞서 빗물을 즐길 여유를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빗방울을 손바닥에 받아보며 이 빗소리 오늘만 들을 수 있는 라이브네라고 말해보세요. 익숙한 풍경을 낯설게 바라보는 태도, 그 태도가 곧 매력입니다. 상대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맞추며
이 사람과 있으면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이 많겠다는 기대감을 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길 겁니다. 그럼 언제 고백해야 하지라는 질문. 하지만 오늘은 고백 타이밍의 구체적 계산법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든 관계는 각자의 속도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대신 본질만 기억하세요. 고백은 타이밍보다 완성된 감정의 증폭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감정이 준비되면 고백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때는 연습도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수를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따금 실수는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번은 한 남성이 데이트 자리에서 종업원에게 계산서를 건네받는 순간 지갑을 휴대폰 충전기에 꽂아둔 채 나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그는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 가장 쑥스럽네요. 대신 다음번엔 제가 오늘의 창피함을 덜어줄 만큼 더 즐거운 계획을 준비해 올게요. 상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수를 숨기지 않고 그 실수를 다음 만남의 약속으로 바꿔버린 재치. 이것이 관계를 지속시키는 탄력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심장 속시계가 어떻게 뛰고 있는지 느껴보세요. 혹시 아직도 나는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됩니까? 그럴 땐 거울 앞에서 눈을 가만히 뜨고 숨을 길게 내뱉어 보세요. 그리고 속삭이듯 말해보세요. 나는 내 삶을 살아냈다. 그 삶으로 누군가를 초대할 준비가 되었다. 바로 그 순간 당신 속 깊은 곳에서 퍼올린 자신감이 언어로 변해 주변을 밝힐 겁니다.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상 속 작지만 독특한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 순간들이 언젠가 운명처럼 캐스팅된 한 사람에게 화면 전환 효과처럼 다가올 테니까요. 삶의 명암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드러낼 때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매혹적입니다. 당신의 다음 방거리가 설렘으로 한 뼘 더 깊어지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귓가를 간지리는 두근거림이 여러분을 앞으로 밀어줄 것입니다. 다음 만남에서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장면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지요. 그때까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매일 조금씩 실습해두세요.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스스로도 놀랄 테니까요. 오늘도 자신이 꿈꾸는 장면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십시오. 그 길에서 당신은 이미 주인공입니다.